거의 한 달에 하나씩 샀던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없었어요. 연끌을 해서 좀 상급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굉장히 소자본으로도 이 아파트를 이제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매매가 전세가 다 2배씩으로 500만 원으로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네. 한 2억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들으시면 알만한 분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인플루언서로 글을 쓸 때마다 조회수 1만회, 2만회, 3만회씩 뻥뻥 터져 나오는 바로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가붕개님께서는 정말 흑수저 출신으로 지난 참여정부 때 폭등한 전세가로 인해서 점점 하급지로 밀려난 경험을 갖다 활용해서 화려하게 다시 부활하신 사례를 갖다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오늘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재, 붕어, 개구리로 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네. 글을 갖다 많이 써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아포유 방송에 이렇게 먼저 출연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전 투자에서 굉장한 이제 지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아포유는 벼락 거지가 됐는데 아포유 시청자분들은 벼락 부자가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산 증인이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많은 인터뷰 시간을 갖다가 거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출연을 갖다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동안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리신 것들을 다 봤는데 와, 정말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글을 올리신 글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일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강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출판한 책 홍보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투자한 지역을 갖다가 띄우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분께서는 정말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 일단 카페에 글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일단 투자라는 게 굉장히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집 수리를 한다든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투자를 했다 자랑도 하기도 어려운 요즘에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했던 사례,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어느 날은 굉장히 약간 외로운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썼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 매력에 좀 글 쓰는 게 좀 빠져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도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 진짜 놀라운 게 부동산 스터디에서요. 이게 글이 첫 데뷔가 조회수가 5,000회부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조회수가 1만회, 2만회, 3만회, 4만회까지 올라가는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그래도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서 아무래도 그 글을 갖다 접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정말 의도가 없다, 순수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호응을 얻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에서 하기 전에 과거에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하급지로 밀려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첫 투자를 갖다가 하시게 된 계기, 어느 금액부터 시작했는지부터 한번 좀 썰을 풀어주시죠. 2019년도에 뭐 뉴스만 들어도 부동산이 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다들 접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나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 자료도 찾아봤는데 특히나 아포유 영상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제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연끌을 해서 좀 상급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이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급지에서 약간 하급지 쪽으로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밀려났었는데
다시 원래 거주하시던 곳으로 그때는 금이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투자는 한 얼마 정도 시드머니로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사실 돈이 없었어요. 뭐 사느라 빠듯하고 다 뭐 아이 키우면서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뭐 거의 한 500만 원, 5, 600만 원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죠. 5, 6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일단은 돈은 가진 건 없었던 거고 예, 예. 이제 제 명의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이제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아파트를 도전해보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 시드머니를 갖다가 네.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거의 풀 네. 레버리지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자기 자본은 500만 원이었고 네. 그리고 신용대출 풀로 하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담보대출을 갖다가 또 별도로 네. 제가 카페에 한번 글을 썼었는데요. 예. 그 앞동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고 뒷동은 거래 절벽이어서 금매가 나오는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이 호수는 KB가 대비 굉장히 근접해 있었어요.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KB가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대출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소자본으로도 이 아파트를 이제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 KB 시세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일단 신용대출 풀로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담보대출을 갖다 네. 해서 거의 실거주로 처음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투자가 어떻게 가능인지 이게 저도 좀 의문스러운데 두 번째 투자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하고 이거 정말 인생에 좀 몇 안 되는 기회인데 어떻게 좀 더 해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전세가율을 봤는데 90% 정도까지 그러니까 매매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오르기 전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저도 예전에 밀려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사면 결국엔 여기도 다시 갭을 메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그 동네를 이제 다시 몇 개를 더 사고 싶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기가 지금 매수했을 때보다는 전세가가 거의 뭐 네. 두 배씩은 오르지 네. 않았나요? 매매가 전세가 다 2배씩 올랐죠. 레버리지로 따지게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네. 갭 투자로 들어가가지고 네.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1000% 단위가 나오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예, 한 2억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률로 치면은 4만 프로 4만 프로. 되는 거죠. 어쨌든 과거에 네. 좀 아팠던 시기가 있었고 네. 전세가 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걸 갖다가 삶에서 체득한 부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말 대단하신 게 네. 처제분들에게도 다 가족분들에게도 다 주택을 한 채씩 사게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확신이 들다 보니까 야, 너희들도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으로 이제 가는 게 안정적일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제가 뭐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처제도 있지만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사랑받는 형부가 되어 있으시겠습니다. 뭐 고마워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주택을 갖다 늘려가시는 과정에서 네. 레버리지를 갖다가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해서 키워나가신 부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가분개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식사업센터를 갖다가 네. 투자하는 그 노하우, 스킬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피가 붙기 전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컴퓨터를 할 데도 없고, 이제 그래서 작은 사무실 하나를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얻어서, 뭐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90%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랬죠. 그 당시에는 90%까지 대출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제 사무실로 좀 이렇게 쓰다가 계속 소비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깔고 왔는 또 이게 그렇더라고요. 투자자 마인드가 예. 소비를 하는 게 너무 좀 비효율적이어서 제가 등기를 쳐서 사무실 대출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에다가 다시 내놨죠. 월세로.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받고 또 부가세 환급 받고 이제 대출까지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투자가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오히려 네. 현금 유동성은 네, 더 맞습니다. 높아진 거네요. 네. 그- 이자가 나갔는데 월세가 어쨌든 더 많이 들어오니까 뭐 남는 돈이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된 거죠. 계속 평생 동안 이제 들어오는 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네. 지식사업센터도 투자를 활발히 하시고 그 뒤로 네. 상가도 투자를 하시고. 네. 근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첫 투자가 언제였다고요? 2019년도 7월 달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야, 그게 지금 2년 사이에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입지적인. 그러니까 그만큼 지적 스킬을 이제 많이 이제 전수해 주셔서 저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했던 이제 케이스인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벼락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전 깜짝 놀랐어요.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여러 개를 갖다 읽어봤는데 정말 투자에 있어서 감만큼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요즘 투자 트렌드를 갖다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테리어 하는 부분도 하얀색 벽질에다가 깔끔한 인테리어.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나면은 보통 이 투자자들은 뭐 어차피 임대할 건데 뭐하러 인테리어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공개해드리진 않았는데 그건 뭐 이제 실전에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내 집 마련을 해서 어쨌든 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뭐 예쁜 집을 살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씩 셀프 인테리어를 했던 경험들을 음. 제가 갭 투자한 집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집을 예쁘게 만들면 어쨌든 전세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투자 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투자금이 줄어들면 투자 연속성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연속적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었던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야, 정말 대단한 투자. 아니, 이게 어떻게 2년 내에 가능하지? 개인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갖다 운영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주변 다가구 중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받아도 저희는 공실이 안 났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인테리어에다가 상당히 큰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같은 그 공실이 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가 깔끔한 집은 가장 먼저 임차가 얻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인테리어 하시는 사진들도 올려주시고 한 부분 보면서 이거는 투자 고수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투자 경력이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거의 한 달에 하나씩 샀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네. 하나씩. 그러니까 등기 날짜 도래하면은 또 매수해서 또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퐁탕퐁탕 한 거죠. 타이밍을 갖다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네. 그 뒤로는 대부분 다 전세가가 2배씩 올라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사실은 글을 갖다 올려주신 것 중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지금 대출 얼마 남아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갭 투자한 집은 대출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출 있는 집에 이거 전세를 맞추기가 좀 잘 어렵거든요. 예. 대출 없는 집을 임차인들이 원하지 대출 있는 집을 원하진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출이 사실상 갭 투자하면서 대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사실상 그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아니에요. 지금 투자 2년 차인 분도 지금 대출 다 털었습니다. 기존 집에 대한 신용대출들도 다 털으신 거잖아요. 일단 저금리는 최대한 이제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금리는 최대한 네. 활용하는 네. 편이시고, 네. 계속 투자를 갖다가 시드머니는 계속 그렇죠.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이한 전력도 있어요. 이건 부동산 외적으로. 원래 락커를 꿈꾸셨다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해서 이제 음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렵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잠깐 뒤로 이제 밀어놓고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다시 또 저만의 어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음악을 한번 해볼까. 지금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차에서도 막 노래도 부르고. 야, 그러면 점점 이제 꿈에 다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예.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지널 흙수저입니다. 부모님께서 뭐 주택을 매수하실 때 도움을 주셨던 것도 전혀 없었고 2010년대 그 초반에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서 하급지로까지 밀려나시는 경험까지 해보셨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갖다 만들었고 지금은 다주택자 거기다가 주변 가족분들 전부 다 집 한 채씩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오히려 커다란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많이 배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카페에 글을 쓰는 이유가 어떤 뭐 목적보다도 저도 사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포유님이 이제 열심히 방송해 주시는 그 진정성처럼 저도 카페 글을 써서 이걸 가지고 조금 실전에 좀 도움이 되십사 이렇게 글을 좀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도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오늘 가재 붕어 개구리님, 일명 가붕개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다 진행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좀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주택 시장이 임대차 시장을 차지하는 비율은 80%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임대차 시장 가격은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갑자기 전세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적대 심리가 이 사회에 팽배하면서 오히려 전세가가 급등하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져가는 지금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신 가재붕어 개구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락커 이야기도 반드시 이뤄가시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